안녕하세요. 닥터종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종근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홍근입니다. 오늘은 탄수화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가 우후죽순처럼 나와서 전통적으로 옳다고 생각된 또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양 이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도전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핫한 이슈가 탄수화물을 이제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지방은 뭐 누명이 있다라든가 지방이 사실은 나쁘지 않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어느 영양소 하나라도 그렇게 완전히 나쁘고 또 완전히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주장들이 어떤 한 가지에 좀 새롭다고, 그러니까 비전문가 보기에는 새롭다고 이제 하는 거를 바탕으로, 그렇게 큰 근거가 없이, 공고한 근거가 없이 그 몇몇 책이나 몇몇 그런 저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쓴 거를 바탕으로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는 거기에 끼어서 이제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논쟁에 휘말리기 싫으니까 얘기를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 옳은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어느 거 하나도 너무 지나치면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 특히 저한테 오는 당뇨인들이 가끔 잘못 배워가지고 자기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는다.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는다는 건 좀 이따 보시겠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또 탄수화물을 줄여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못 견디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이제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탄수화물이 정말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몸이 나빠지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섬유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네 가지의 논문을 참조했는데 그래서 탄수화물은 독이 아니다. 25g의 섬유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탄수화물을 좀 알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의외로 탄수화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뭐 의사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대충 알고 있고 특히나 뭐 자기가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는다라든가 뭐 이상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저한테 와서 자신 있게 저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라고 물어보면은 잘만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탄수화물과 과학적 정의의 탄수화물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탄수화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탄수화물은 카보하이드레이트라서 당질이라고 얘기해요. 당질. 당류는 또 달라요. 당질인데 탄수화물은 크게 두 가지로 보통 나눠요.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의 소화기 장기 안에서 그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탄수화물이 있고 이제 에너지로 쓰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우리 자력으로는 소화가 안 되는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 탄수화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단당류, 딱 당이 하나 한 분자인 거죠. 흔히 말하는 우리 포도당, 그다음에 두 번째 뭐 과당, 그다음에 갈락토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갈락토스는 우유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세 가지니까 두 가지씩 조합이 붙게 되면은 또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이 붙으면은 이제 이거를 설탕이라고 그러고 포도당과 포도당이 붙으면 이걸 메가당이라고 그러고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붙으면 이제 유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이당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몸에 흡수가 되려면 설탕도 설탕으로 흡수가 안 되고 유당도 유당으로 흡수가 안 되고 메가당도 메가당으로 흡수가 안 되고 다 이렇게 단당류로 완전히 분해돼 가지고 하나의 분자가 돼야지 소장에서 흡수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당류나 단당류는 이대로 먹게 되면은 굉장히 흡수가 빨리 되죠. 그래서 당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는 올리고당이라고 해서 올리고라는 거는 많다는 뜻의 many 또는 some이라는 뜻인데 few란 말도 되고 세 개 이런 당류가 세 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뭉친 그런 분자 구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올리고당이라고 그러는데 세 개에서 10개의 단당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이제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화가 좀 더 늦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폴리사카라이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단당류가 10개 이상 모여서 굉장히 큰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건데 식물에서 나오는 폴리사카라이드가 바로 녹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에서 나오는 이제 폴리사카라이드가 글리코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덱스트린이라는 건 이제 10개에서 뭐 20개 정도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녹말보다 약간 더 낮은 분자량을 갖고 있는 거 이제 덱스트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자기가 탄수화물 안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 쌀 안 먹었다, 뭐 설탕 안 먹었다 이런 건데 사실은 도토리도 당연히 녹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물성 탄수화물도 있거든요. 고기도 탄수화물이거든요. 근데 탄수화물 전혀 안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당근, 배추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도 다 녹말이고 탄수화물인데 그거는 탄수화물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되게 자기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보게 단당류, 그다음에 이당류를 먹지 않았다는 얘기를 보통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백미나 이런 거 흔히 말하는 우리가 당이라고 하는 거. 근데 과일도 먹으면서 탄수화물도 안 먹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해서 탄수화물의 정의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탄수화물은 일단 소화가 되는 탄수화물, 단당류, 그게 두 개가 붙은 이당류, 그것이 세 개에서 10개 이상 붙은 올리고당류, 그다음에 10개 이상 붙은 폴리사카라이드인데 식물성은 동말, 그다음에 동물성은 글리코겐, 그 중간 물질인 덱스트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화가 안 되는 탄수화물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우리의 그 소화 효소가 소화를 못 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파이버예요. 섬유질 또는 섬유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요 단당류하고 이당류를 단순 탄수화물이라고 그러고 또는 단순당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올리고당, 폴리사카라이드, 그 다음에 섬유소를 복합 탄수화물 또는 컴플렉스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 탄수화물은 흡수가 빨리 되기 때문에 당이 빨리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이런 복합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소화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 침부터 시작해서 이 장기까지 그 소장까지 내려가면서 여러 단계의 소화 요소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분해가 돼요.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 또 식후 피크 당을 좀 많이 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누군도 올리고 싶겠습니까만 하여튼 적게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합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파이버가 있어요. 오늘 또 얘기할 파이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질하고 당류가 좀 달라요. 이거는 식품 공전상에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식약청 보면은 당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류. 당류는 단당류하고 이당류를 총칭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순 탄수화물이죠. 그 뭐 두유라든가 아니면 청량음료라든가 어떤 이렇게 이제 공산품 같은 거 이렇게 뒤에 보시면요. 탄수화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당류라는 게 있어요. 탄수화물이 25g인데 당류가 24g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거의 다 단순 탄수화물인 단당류와 이당류로 돼 있다는 거로 당류 환자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식품 그 뒤에 그 첨가표를 그 식품표를 볼 때는 스펙을 볼 때는 탄수화물은 이 모든 걸 다 탄수화물이라고 그러는데 섬유소는 따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또는 같이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품마다 약간씩 다른 것 같은데 탄수화물이 모든 거의 함량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중에 당류라고 꼭 써 있어요. 당류를 보셔야 돼요. 당류가 탄수화물 중에 많이 차지하게 되면은 그 식품은 단당력 이당류로 돼 있고 단순 탄수화물이고 따라서 혈당이 꽤 많이 올라가는 거고 흔히 요새 얘기하는 뭐 GI 글라이세믹 인덱스 또는 당 지수가 굉장히 높은 음식이죠. 그래서 꼭 100% 치환되는 건 아니지만 단당류하고 이당류가 많이 들어갈수록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복합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과당은요 당 지수가 17인가 8인가 그래 굉장히 과당이니까 당연히 당 지수라는 건 포도당이 올라가는 건데 과당 먹는다고 포도당이 많이 올라가진 않겠죠. 그래서 과당은 당 지수가 기억 안 나는데 27인가 하여튼 되게 낮아요. 그러나 그래서 꼭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 좋은 음식은 아니다라고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좀 정리할게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은 자꾸 탄수화물에 대한 정의를 자꾸 몰라서 자기는 탄수화물 안 먹는다고 잘못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하죠. 탄수화물을 자기 에너지 비율에 몇 퍼센트를 섭취느냐에 따라서 사망률이 달라지는 연구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작년에 탄수화물이 나쁘다라고 한 사람들이 가장 환영한 연구가 이제 퓨어 연구라고 해서 PURE 스타디라고 해서 퓨어 스타디라고 그러는데 뭐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나쁘고 적게 먹을수록 굉장히 좋다라는 연구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맞다라고 했는데 쏙 들어갔어요. 그 왜냐면은 배경을 좀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오늘은 퓨어 연구랑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에릭 연구입니다. 에릭인데 뭐냐면은 아스테로스크로시스 리스크 인 커뮤니티스라고 해가지고 약자로 에릭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된 연구예요. 그래서 45세에서 64세 사이에 그 성인 남녀를 15,428명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1987년도부터 1989년도까지 이렇게 다 참여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참여시킬 때 뭐 몸무게 재고 피검 사고 뭐 생활습관 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이습관도 쟀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의 특징은 그 식이습관은 굉장히 좀 아주 세밀하게 카운팅을 했어요. 그냥 그냥 단순히 탄수화물 그렇게 하지도 않고 뭐 다 어떤 탄수화물 이런 것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본 게 뭐냐면은 탄수화물을 전체 에너지의 몇 퍼센트 먹는 것이 가장 사망률이 낮고 흔히 얘기하듯이 탄수화물을 낮게 먹으면 정말 사망률이 낮게 먹으면 정말 좋아지는지 아니면 탄수화물을 높게 먹으면 사망률이 나빠지는지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약 25년 정도 쭉 이런 그 사람들을 15,000명을 추적 관찰하면서 이제 사망률 데이터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재밌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제일 사망률이 낮았던 사람, 뭐, 나머지 다 보정한 거죠. 뭐, 여기 밑에 보게 되면은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소득 수준,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담배, 당뇨가 있느냐, 전체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 그 다음에 인종, 나이, 뭐, 성별, 이런 걸 다 이제, 다 보정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보니까, 그게 다 같다면은 탄수화물을 전체 에너지 섭취 비율 중에서 탄수화물을 50%에서 55% 정도 섭취하는 사람들이 제일 사망률이 낮았고, 탄수화물 섭취가 60%, 70%, 80%씩 올라갈수록 사망률이 이제 높았다라는 거예요. 총 사망률이죠. 그 다음에 거꾸로 반대로도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50%에서 탄수화물 비율을 40%, 30%, 20%씩 줄여나가면서도 역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50%를 중심으로 양분 사이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또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도 이런 식으로 사망률이 증가하는 거 이거 이제 흔히 뭐 U-쉐이프라고 그러는데 또는 U-커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연구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일단 요쪽 한번 봤어요. 왜 탄수화물을 50% 이하로 먹게 되게 되면은 사망률이 이렇게 많이 이제 증가하느냐 봤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50살 남자가 만약 있다면은 50살 정도 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탄수화물을 전체 에너지의 30% 미만을 먹게 되면은 앞으로 29년 정도 산다라는 거죠. 한 79세까지 산 반면에 그 사람이 탄수화물을 50에서 55% 정도 딱 맞게 섭취한다면은 33년을 더 산다라는 거예요. 즉 수명 차이가 4년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꽤 많이 나는 거죠. 이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게 되면 또 빨리 죽는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또 마찬가지로 그 50살 사람이 탄수화물 섭취를 65% 이상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50에서 55% 탄수화물 섭취한 사람들이 33년을 사는 데 비해서 32년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게 되면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도 50에서 55%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적게 살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차피 너무 지나쳐도 그 다음에 너무 많아도 너무 낮아도 좋지 않다라는 이제 소견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 그 서브 아날리시스를 해가지고 또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다고 해서 다 같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55%에서 30% 정도 먹으려고 그러면은 대신 20% 에너지를 다른 걸로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단백질일 수도 있고 지방일 수도 있는데 그 대체하는 그 에너지 소스가 식물성 지방이나 식물성이라면 단백질이면 오히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면은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서 빨리 죽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그 나머지 칼로리를 대체할 때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을 갖다 대체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더 빨리 나빠지는 거고 그러나 똑같은 탄수화물을 줄인다 하더라도 대체하는 그런 음식의 소스가 식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기름이라면은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오래된 영양학적 진리를 다시 확인해 주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재밌는 데이터를 또 같이 겹쳤는데 요 빨간색은 에릭 이 스터디 이 연구에서 진행했던 그 결과고 요 파란색은 퓨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년에 발표돼서 한동안 좀 센세이션했던 연구인데 시기 그 보면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요. 요거 따라가 보세요. 빨간색 저기 이 파란색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40% 이하로는 서베이를 안 했어요. 그게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많이 비판받는 건데 이 퓨어 연구가 된 나라들은요. 방글라데시라든가 아프리카 어디든가 해가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못 사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의 특징은요.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그 나라들은 대개 고기라든가 또 질 좋은 단백질이라든가 질 좋은 그런 기름을 얻지 못하고 대개는 뭐 전체 에너지의 90% 정도를 탄수화물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옛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밥심으로 살았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사진 보게 되면 고봉에다가 밥을 먹었거든요. 먹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김치에다가 무 말랭이 같은 거 먹으니까 거의 다 전체 열량의 90%를 탄수화물을 먹었어요. 근데 퓨어 연구는요 그런 나라에서 연구된 연구예요. 그래서 저 탄수화물을 40% 이하로 먹는 그룹이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죠. 이 다른 걸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탄수화물 여기 보게 되면은 한 뭐 95% 저기 85%까지 탄수화물을 먹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꼬리는 잘리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쪽으로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평균도 많이 다른 게 에릭 연구는 서양에서 된 연구이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이렇게 많이 먹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보통 값이 탄수화물을 열량의 50% 정도 섭취하는 그런 거가 나왔지만 이 퓨어 연구는 되게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쌀 먹고 밀가루 아주 흰쌀이나 흰밀가루밖에 못 먹는 그런 개발도상국에서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평균 그 탄수화물 섭취량이 60%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 연구가 나왔을 때 그거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좀 더 영양을 보충하고 균형 식단에서 고기라든가 동물성 지방이라든가 이런 걸 더 먹고 충실히 영양을 더 이렇게 영양적으로 충실하게 먹어야지 된다는 얘기지. 서구나 아니면 일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지금도 기름을 많이 먹고 있고 충분히 고기도 많이 먹고 있는 나라에서는 해당할 수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논파가 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보게 되면은 에릭하고 피오도 거의 비슷하죠. 이제 피오는 여기서 똑 잘렸지만 탄수화물을 놓고 50에서 55% 놓고 봤을 때 적게 먹어도 좋지 않고 많이 먹어도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연구가 주는 의미는요. 탄수화물의 비율이 50에서 55%인 사람들이 가장 사망률이 낮았다는데 우리나라도 한 60% 정도 지금은 돼요. 옛날에 지금 연세 드신 분이라든가 노인분들은 지방 사시는 노인분들은 지금도 80% 되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체 연령 중에서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한 55에서 60%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양보다 아직도 좀 높지만 그렇게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40% 미만으로 먹는 사람들과 70% 이상으로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50에서 55%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20%는 높은 사망률을 보였어요. 이유가 각각 달라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사람 중에서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먹는 사람들의 사망률은 높았고 반면에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다 하더라도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먹는 사람들은 결과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영양소의 절대적인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양소의 질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나빴던 게 아니라 그럼 채식하는 사람은 다 줄게요. 그게 아니고 영양이 불균형했고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흰쌀이나 밀가루 등의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영양적으로 불균형이고 이렇게 되니까 당뇨도 잘 걸릴 거고 뭐 여러 가지 취약했겠죠. 비타민도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많이 나빴던 사람들은 탄수화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냐면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복합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다면 가공이 덜 된 진짜 야채라든가 과일 같은 걸 많이 먹었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건데 여기에 속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도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탄수화물을 단지 적게 먹고 많이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탄수화물 대신에
동물성 지방이나 단백질을 먹었거나 탄수화물도 복합 탄수화물이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또 재미있는 연구가 또 나왔어요. 란셋, 똑같은 란셋이 좀 전에 설명드린 란셋은 금년에 나온 거고 작년 거인 것 같은데 섬유소화 만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다 같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죠. 섬유소도 탄수화물입니다. 섬유소는 그 소화가 되지 않는 우리 몸으로서는 소화할 수 없는 복합 탄수화물인데 미생물이 소화를 해요. 우리 몸에 있는 흔히 유산균이라고 하나만 말하는 건데 그 이제 사실 장내 미생물이라는 건데 그게 소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거는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나온 거군요. 란셋 2019년 1월 10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자기네들이 연구를 수행한 게 아니라 그냥 메디라인 같은 거 펀메드 다 뒤져가지고 이제 메타 분석이라는 것이 이거 시스테믹 분석이라고 하는데 시스테믹 리뷰하고 메타 아나리시스인데 시스테믹 리뷰하고 메타 아나리시스 좀 다른 얘기지만 여기선 그건 말씀드릴 건 없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 보면 섬유소를 먼저 먹은 걸 봤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밑에가 섬유소 5g 하루, 섬유소 10g 하루 15g, 20g, 25g 했을 때 요거는 올 코스 모터리티 총 사망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심장병 그 발생률이고요. C는 이거 타입 2 2형 당뇨병 발생이고 요거는 뭐냐면은 대장암 발생인데 보시다시피 섬유소를 많이 먹을수록 점점 이 위험률이 떨어져요. 빨간색하고 점선은 약간 다른 통계로 돌린 건데 뭐 그거는 개념치 마시고요. 특히나 잘 보이는 게 이 총 사망률 그다음에 당뇨 같은 거 보기에는 뚝뚝 떨어지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섬유소를 8g씩 더 먹을 때마다 이 위험률이 15%씩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뭐, 근데 하여튼 복잡한 얘기지만 그냥 알아두시면은 적어도 섬유소를 하루에 25에서 30g 정도 먹어야지 좋다는 거고 더 놀라운 거는 최소 25에서 30이에요. 그래야지 좋다는 거고 그거보다 더 많이 먹어도 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점이 더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연구예요. 30g 섬유소를 적어도 25에서 30g 정도를 먹어야지 이렇게 총 사망도 좋아지고 심장병도 많이 예방되고 이형 당뇨병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건 암도 많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예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섬유소를 많이 먹자는 거고 섬유소를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전곡률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도정하지 않은 쌀이라든가 현미나 좀 잡곡 같은 거라든가 밀도 그람 밀이라 해가지고 밀을 갖다가 이렇게 깎지 않아가지고 밀이 좀 거무튀튀한 밀이 있어요. 그런 걸 먹었을 때 역시 그런 전곡률을 하루에 많이 먹을수록 이렇게 사망률, 그 다음에 심장병,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이렇게 대장암 같은 것도 많이 사망률이 발생률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곡류를 많이 먹거나 섬유질을 많이 먹거나 이제 하라는 거죠. 근데 전곡류가 섬유질이죠, 거의.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또 과일과 전곡류에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좋다고 얘기해.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서 당뇨 환자는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긴 하지만 가끔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당뇨 아닌 사람도 당지수가 낮은 걸 먹으면 좋으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요 큰 스타디에서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다고 사망률이 낮아지거나 심장병이 예방되거나 그다음에 당뇨가 예방되거나 대장암이 예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지수가 낮은 음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당지수가 낮은 음식이 되게 전곡류고 파이버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돌려버리면 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다 통계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들으실 때 주의해서 들으시는 게 에이 그럼 당지수 낮은 음식 굳이 먹을 필요 없겠네. 그게 아니라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굳이 찾아서 드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당 지수라는 거는 허망한 게 한 음식의 당 지수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그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백미가 당 지수가 높긴 하지만 그거를 먼저 먹었을 때하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고기 먹고 지방 먹고 탄수화물 섬유질 먹고 야채 먹은 다음에 흰밥을 먹는 거는 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당 지수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는 뭐 이렇게 참고는 될 수 있지만 무의미해요. 그래서 당 지수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드시는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순서나 이제 내용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섬유질을 좀 많이 먹을수록
30g 이상 먹을수록 우리가 당뇨도 예방되고 심장병도 예방되고 몸이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 어머니 말씀이 맞죠. 야채 많이 먹고 과일도 가끔 먹고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섬유소가 왜 좋냐? 섬유소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죠. 옛날에는 저도 그런 글을 썼지만 그 불용성 섬유소와 수용성 섬유소가 있어요. 물에 녹는 섬유소와 물에 녹지 않는 섬유소를 분류를 옛날에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섬유소의 그런 역할 중에 아주 미미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진 않고, 섬유소가 좋은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내 미생물하고 관계가 있어요. 요거는 2018년에 저널 오브 뉴트리션에 나온 그런 논문인데요. 그 다이어트리 패턴이, 그러니까 섬유소를 먹는 패턴이 우리 몸에 그 장에 있는, 대장에 있는, 소장에 있는 그런 그 미생물하고 작용해서 심장에 좋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한번 그림 보시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은 베지터리안 다이어트, 뭐냐면은 우유가 있으니까 완전 매진 아니네요. 이렇게 채식하는 사람하고 메디터리안 다이어트. 메디터리안 다이어트는 채식하고 다른 게 식물성 올리브유도 많이 먹고요. 동물성 지방도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 그 동물성 지방이 포화지방도 있지만 많은 불포화지방, 또 생선, 이런 계통을 또 많이 먹는 게 이제 메디터리안 다이어트거든요. 이렇게 먹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좋은 장내 미생물이 많이 생기는데 얘네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숏체인 패티 애시드라고 해가지고 이, 이 장내 미생물이 이 베지터리안 다이어트하고 메디터리안 다이어트에 있는 섬유질을 갖다가 발효시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섬유질은 우리 소화효소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장까지 패스시켜 버리는데, 그 대장에서 그냥 대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 중에 그걸 이용하는 애들이 많아요. 걔네 먹이거든요. 그 장내 미생물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러고, 그 장내 미생물을 먹여 살려주는 그런 물질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래요.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섬유질, 뭐 프락토 올리고당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바로 흔유리와 잘못 말하고 있는 유산균이죠. 많은 그런 균주가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런 거래요. 쇼트인 패티시드, 단세지방산을 내놓으면 이게 몸에 되게 좋아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트리메틸라민, 이거는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바일 애시드 같은 거, 이것도 콜레스테롤 레벨과 관련이 깊어요.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줘가지고 결국은 심장병 위험률을 낮춘다라고 이제 이런 패러다임이 드디어 성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버를 먹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변비를 예방해서, 내지는 그냥 대변을 잘 보게 해서 대장이 쑥쑥쑥쑥 나가니까 대장암이 예방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대장도 굉장히 하나의 큰 기관이고, 우리는 서돌관이 있는데 서돌관이는 우리가 아닌 거거든요. 이 엄청나게 우주의 별보다 도 많은 그런 균이 우리 몸 대장 안에 살고 있고, 합치면 2kg 된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꽤 무거운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우리 몸하고 심바이오시스, 공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장내 미생물이 우리 무드까지 조정해.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이라든가 파킨슨까지도 이제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콜레스테롤 레벨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뭐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옛날에 몰랐던 거니까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죠. 그래서 또 다른 실험이 있는데, 요거는 2018년에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인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 건데, 당뇨병 환자한테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 15명인가? 한쪽은 그냥 전통적인 그냥 식사를 시켰고, 한쪽은 막 식물 막 해가지고 파이버가 많은 그런 거를 이제 요이땅 해가지고 참가자들한테 먹였거든요. 그랬을 때 그 당화혈색소나 당이 잘 떨어지는지, 그 다음에 대변도 받고 또 피도 검사해가지고 그 대변에서 어떤 균주가 왕성하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단세지방산을 잘 만드는지 뭐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그걸 보면은 W는 뭐냐면은 파이버를 많이 들어간 식사를 하게 한 사람들, U는 그냥 알아서 드세요라고 컨트롤 식사인데, 당화혈색소를 보게 되면은 84일까지 했는데요. 거의 90일 했죠.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이 했는데. 그래서 식이섬유소를 먹었더니 확실히 당뇨도 예방이 되지만, 좀 전 연구는 당이 있는 사람도 당이 많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나이 쭉쭉 가니까 당화혈색소가 7 미만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당화혈색소가 많이 떨어지더라는 평균값이고, 이거는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W, 그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은 쪽 사람들이 확실히 당화혈색소가 좋아지는 사람 퍼센트가 거의 100%죠.
음, 첫 주는 오히려 이게 좀 높았는데 56일 정도 지나다 보니까 당화혈소가 이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은 쪽에서는 당화혈소 7 미만이 80%나 돼요. 그다음에 거의 한 90일 되니까 식이섬유소 먹는 사람들이 당화혈소가 다 100%가 7% 미만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자꾸 프락톨리고당이라든가 식이섬유소를 강조하는 이유가 콩 드세요 뭐 이런 얘기가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밌게 한 거는 참 실험 어렵게 했어요. 다 대변을 받아다가 대변에서 배양하고 대변에서 박테리아 DNA까지 검사하고 해가지고 균주들의 패턴을 봤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를 여기다 안 넣어놨는데요. 그냥 대충만 보시면 이 식이섬유소 많이 먹은 쪽이 그 단세지방산은 아세톤, 아세틱 애시드, 아세틱산하고 뷰트릭산이 있어요. 이런 게 되게 이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식이섬유소 많이 먹은 쪽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그런 이 진 어반던스라는 거 뭐냐면 좀 중간에 많이 빠졌지만 식이섬유소 많이 먹으니까 그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단쇄지방산을 많이 생성하는 균들이 훨씬 더 융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균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 우리 대장 안에서 이 대변을 받아봐서 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보니까 이 드라이피시스 이 대변 이제 말린 대변에서 보니까 아세틱산은 그나마 좀 별로인데 뷰트릭 애시드가 꽤 좋은 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단수지방산에서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인 쪽에서 이런 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게 되면은 장내 이익균, 장내는 해로운균도 있고 이익균도 있는데 이렇게 쇼체인 패티 애시드 이런 그 단체지방산을 많이 만드는 이익균들이 많아져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암으로부터 지켜주고 우리 몸을 당뇨로부터 지켜주고 우리 몸을 콜레스테롤로부터 약간 지켜주고 또 심지어 이런 단체지방산은 칼슘, 마그네슘, 아연 같은 이온을 흡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단순히 식이섬유소가 그다음 뭐 변비를 좋게 하거나 살을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참 식이섬유소는 살 빠지는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연구는 식이섬유소가 잘된 연구에서는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는다고 살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게 되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연구까지 다 연결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이섬유소를 복합탄수화물 그다음에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게 되면은 당뇨, 고지혈, 심장병, 총사망, 대장암이 많이 예방이 되고 또 당뇨가 있는 사람조차 심지어 당이 좋아지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장내 미생물을 융성시켜서 몸에 좋은 장내 미생물을 융성시켜서 해로운 균을 막고 그러다 보니까 염증도 막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지방산도 많이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도 적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염증도 막고 염증 또 막네요. 하여튼 그렇게 함으로써 많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소 많이 먹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식이섬유소 25g이 얼마나 되나 하면은 30g. 이게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또 콩에 많아요. 보면은 그린 피스, 그 다음에 피스, 렌틸콩 많죠. 그 다음에 빈스. 그래서 약간씩 다른 얘기지만 완두콩, 강낭콩, 대두콩 뭐 다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랍스베리 당이 많아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위트, 저기 통밀, 그 다음에 바리, 이건 이제 보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권하지 않죠. 이거 뭐 배니까 배는 좀 그렇고 오트가 그렇게 또 많아요. 머핀이지만 그런 거 말고 오트밀을 드셔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껍질째 먹는 사과, 그 다음에 브랑 밀, 겨요. 겨로 만든 플레이크 있거든요. 그런 거 오트밀, 그 다음에 현미, 그 다음에 브리셀 스프라우트 있죠.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양배추 같은 거 이런 것도 꽤 있고 아몬드. 하여튼 그래서 그냥 따질 거 없이 그냥 콩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견과류, 그다음에 이제 양배추, 그다음에 오트밀 이런 것들이 양배추가 아니라 브리셀 스프라우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즐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60g 이상 먹으면 가스가 차고 막 그래서 좋지는 않은 거로 돼 있죠. 그다음에 아까 적당히 먹으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단수지방산 때문에 미네랄 흡수능이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얘가 이 흡착 효과가 있어가지고 미네랄하고 비타민 흡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아연, 철,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게 떨어집니다. 너무 많이 먹을 건 없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 설사, 소화불량 있는데 글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받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식이섬유소 보충제 같은 거 어떠냐? 이게 아직은 이렇게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제대로 홀 푸드를 먹으라죠. 프로세싱된 푸드를 먹지 말고 홀 푸드. 그러니까 전체 음식을 먹는 게 좋다라고 돼 있고 하루에 10g 이상은 식이섬유 보충제로 먹지 않는 게 좋다고 돼 있는데 자세한 근거가 되는 실험은 제가 찾아보지 못하고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영양학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다는 거. 근데 이제 한국인은 우리는 섬유소 섭취량이 얼마나 되느냐? 국민건강영양조사 식이섬유 보게 되면은 여기 언제 나온 연구냐면 2016년에 대한지역사 영양학회지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바탕이 된 게 아마 국민건강영양조사 2014년 거를 이제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의 식이섬유 섭취량 23.2g이었대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특히나 언제가 문제냐면은 그 청소년, 유아동, 20대 청년, 75세 이상 고령군의 섭취력이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그래서 좀 더 보강해야 돼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도록 해야 돼.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채소하고 콩류나 견과류를 좀 많이 드시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식이섬유 섭취량은 전체 식이섬유 중 채소류와 곡류가 제일 많았대고요. 동물성 식품으로부터 섭취된 식이섬유량은 1% 미만이었다는데 가만히 보면 동물성 섬유가 동물에서 무슨 식이섬유소가 나겠는데 찾아보니까 가공 동물, 그러니까 가공육류나 동물성 가공육류에는 식이섬유소가 좀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23g이니까 충분히 더 먹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릴게요. 자, 영양소의 비율보다는 영양소의 내용이 중요하다. 아까 탄수화물 말씀드렸죠?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서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본인이 적게 먹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참을 수 있을 정도만 적게 먹되 대체하는 칼로리는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 식물성 지방과 식물성 단백질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꼭 동물성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죠. 불포지방산이 꽤 있는 무슨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 좀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독약은 아니에요. 그러나 되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습관에서는 아주 단순 탄수화물 또는 당류, 달콤한 거, 케이크, 국수, 그다음에 하얀 흰 백미 이런 그냥 정말 복합 탄수화물이 아닌 단순 당류를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는 거는 껍질이 없는 백미나 밀가루를 많이 먹게도 좋지 않은 거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식이섬유소를 많이 섭취하는 습관이 굉장히 좋은데 심장병과 당뇨병과 암과 전체 사망률이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빠졌지만 그건 왜 그러느냐? 장내 미생물이 그 식이섬유소를 분해하고 그것에서 좋은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식이섬유소는 따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탄수화물 속에 있는 복합 탄수화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가공이 덜 된 전곡류, 신선한 야채, 그다음에 당뇨가 없다면 과일들, 그다음에 여기 빠졌지만 콩이나 견과류 같은 걸 충분히 드시는 것이 굉장히 몸에 좋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좋고 당뇨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약의 보조적인 요법으로 쓰게 되면 약의 용량이나 약의 종류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탄수화물은 독이 아닙니다. 그럼 설 연휴 잘 지내시고 설 연휴 지나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